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언니의 꽃다방 DJ 한정훈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선입니다. 아니, 꽃다방 DJ 꽤 오래 들었는데 네, 들을수록 꽃다방이 유명해요. 아직도 네. 이렇게 뭔가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분 좋아져요. 꽃다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꽃다방. 저한테 미소를 띄워지게 하는. 예전엔 제가 우리의 인기 DJ였어요. 알아요. 알아요. 알겠습니다. 팬도 많으셨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도 이제 방송으로 안 나가는 사담으로 음악 얘기 하다 보면은 방금까지도 음악 얘기 했었는데 진짜 음악 취향이 좀 뭐랄까 다양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세대도 요즘 아이돌 노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다양하게, 그러니까 음악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나시구나,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음악은 뭐 우리 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활력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날씨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8월 중순이 이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덥죠? 예, 아직도 네. 무더위가 심합니다. 맞습니다. 네, 수분 섭취 잘 하시고 저희 음악 얘기 좀 했었는데 시원한 음악도 좀 들으시면서 남은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명언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얘기 해주실까요? 예,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시인입니다. 네. 단 1분의 성공이 몇 년의 실패를 보상한다. 보상한다. 예. 보상한다. 1분의 성공이 몇 년의 실패를 보상한다. 아, 뭔가 와닿는다. 그리고 저는 우리도 이제 우주로 로켓 많이 보내잖아요. 뭔가 그 순간도 떠오르고 그러네요. 이런 거 들으니까. 맞아요. 네.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와 도전, 그리고 많은 문제에 맞서서 이제 도전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실패를 이제 맛보게 되죠. 네. 근데 한 번의 목표에 도달해서 성공한다는 거는 사실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 한 얘기를 보면은 성공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안 되던 것이 성공하게 되면 만족감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의 실패를 그 성공하는 그 순간 짧은 시간에 다 보상받는 그런 느낌을 얻을 것입니다. 성공이란 단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구독자님들. 내가 성공했던 기억, 내가 잘했던 그런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소소한 성공이라도 우리가 성공을 조그만 뭐라도 실천해서 했다면 상당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열심히 산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렇지만은 열심히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잠깐의 어떤 성공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자, 어떤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작은 성공에 엄청나게 큰 보상을 하라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뇌는 그걸 기억을 한대요. 내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기억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좋은 습관들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거창한 성공도 우선은 작은 그런 소소한 그런 성공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공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동안의 실패를 잊게 해주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성공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앞선다고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도전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성공이라는 단어가 참 값지고 갖기가 어려운 거지만 어쨌든 도전을 해봐야 성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복권을 사봐야 그러니까요. 당첨이 되는 거죠. 저 맨날 복권 안 돼. 복권도 안 돼. 이러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네. 복권을 안 사요. 맞아요. 네. 저도 그 복권, 막 당첨 몇십억 그러니까. 됐다는 분들 보면, 나도 복권을 사야지 왜. 그리고 이제 몇 번 사요? 그러다가, 나는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그 나름대로 그럼요. 그 엄청난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것도 꾸준히 살 수 네. 있다는 거. 네. 이거 전 한번 맞아요. 사볼까요? 전 사지도 않으면서 맨날 복권도 안 되네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결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도전을 해봐야 실패도 있고 네 성공도 있다. 저 김연아 선수 영상 아직도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그 시합 영상. 근데 너무 잘하잖아요, 진짜. 막 눈물 최고죠. 지금도 눈물 나요 보면은. 근데 그 전에 이제 연습하면서 수없이 넘어졌던 영상도 있거든요. 그게 또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또 1분의 성공이 몇 년의 실패를 보상한다라는 명언으로 오늘 또 출발을 해봤고요. 세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만 사모든 일이 뜻대로야. 자, 부디의 세상만상. 오늘은 어떤 얘기 볼까요? 한국의 상속세. 네. 예, 이것이 지금 또 이제 뭐 논란이 슬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상속세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OECD의 1위라고 합니다. 최근에 영국 정부가 네. 상속세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상속세에서 나오는 그 재정 수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 측면에서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우세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이미 세금을 내가면서 내가 자산을 축적을 해왔잖아요. 평생 동안. 그런데 그 평생 동안 내가 축적한 자산에 거기다 또 세금을 또 물린다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영국 집권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우리 한국 상속세제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그래서 경제협력기구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최상위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다한 상속세가 이제 기업 경영권을 위협한다. 저축과 투자를 저해한다. 그래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제 번번이 이제 부자 감세다. 네. 우리는 그 부자 감세, 이 부자들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감세의 비판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이제 24개의 나라래요. 이 중에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 일본은 55%. 일본이 최고로 높고요. 그 우리나라가 다음이네요. 이제 두 번째로 높은데 OECD 평균은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높은 지금 상속세를 내고 있는데 특히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할증률이 적용이 되면은 최고 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이렇게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OECD 1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는 좀 더 많이. 그렇죠. 네. 자, 한쪽으로 선동된 지금 반기업 정서가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3만 불이 넘어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이제 좀 멀리 보고 기업하는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뿌리를 튼튼히 받고 있으면은 그 이득은 우리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반기업 정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선진국의 경제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자, 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OECD에서 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에 20개국이 유산세가 아니라 유산취득세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그 다음에 영국, 덴마크 이렇게 4나라 뿐이래요. 그리고 이제 뭐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멕시코 이런 한 7개국은 또 아예 상속세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정부에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이제 상속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방향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유산세라는 거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이제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시고 상속인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은 그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들이 대부분이 하고 있는 유산취득세라는 거는
각자 그 상속받은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과세 단위로 해서 기준을 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자기가 벌어놨던, 세금 내고 벌어놨던 그 재산,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다시 과세를 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총체적으로. 그거보다 그게 아니라 상속의 취지에 맞게 본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각자 입장이 너무 다르고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영국 정부가 이 상속세에 대해서 변화를 좀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디의 세상만사, 부디의 의견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미나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주제는 하반기 재개발 투자의 원칙과 유망 지역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참 지금 재개발 시장 제가 얘기를 한 2년 전부터 드렸었잖아요. 앞으로 향후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대세다. 그게 하나의 정책적인 흐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에 맞춰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도 재개발, 저기도 재개발,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재개발을 종류로 보면은 일반 재개발도 있지만 뭐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개발이나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이 있는데 여기가 전부 각자 다 여기가 좋다고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중에서 우리는 옥석을 잘 가려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재개발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별해서 정말 옥과 석을 가리는 그런 지혜가,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하반기 재개발 시장, 왜 우리가 재개발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정말 절대적인 그런 지금 시기인지, 그리고 재개발에 투자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득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선점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문점들을 명확히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개발에 대한 얘기가 활발하게 나오는 만큼 옥과 석을 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니까 조금 빠르게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번호로 개별 상담은 언제든지 또 신청하시고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개별적인 부동산 고민을 또 자세하게 전화통화 통해서 또 사연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려야 되겠죠?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부동산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이나 궁금증 손쉽게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구독자님 한 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에 있는 푸른 3단지 동행 미라벨 아파트를 전세 끼고 제가 지금 보유 중에 있어요. 네. 네, 근데 최초 분양 후 시점부터 제가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네.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최초 분양부터, 그러니까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네. 네, 최초 분양부터 지금 푸른 3단지 동행 미라벨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보유 중에 있으신 거고요. 몇 평대 네. 보유하고 계세요? 34평이에요. 30평대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요게 그러면 전망이 어떨까? 가격적으로 좀 유망할까? 이런 점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지도 보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만나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동익 미라벨 3단지가 여기 고양초등학교 위쪽에 있는데요. 네네. 위쪽에 있는 단지인데, 여기 이제 100세대가 좀, 1000세대가 좀 안 되는 그런 단지예요. 네. 1000세대 좀 안 되는 단지고, 2004년도에 이제 입주한 그런 아파트인데, 주변에 보면은, 주변에 어떤 특별한 인프라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이게 고양시인데요. 고양시에서도, 고양시의 본래 본류는 이 밑에 쪽이거든요. 밑에 쪽. 네네. 밑에 쪽인데, 이쪽은 고양시에서도 완전 외곽이에요. 네. 네, 완전 외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소형에서 대형까지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를 제가 보니까 32평 기준으로 2018년 9월 달에 실거래가 한 2억 1천 이 정도 거래가 됐고요. 네. 최고가 2021년도가 이제 대부분 이제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지방이든 그때가 4억 한 1,500? 이 정도 실거래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2023년도 3월 달에 기준으로 보면은 한 3억 1,500?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최고가도 한 4억 초반이었지만 지금 이제 3억 초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1억 네.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여기는 예전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 단지가 예전에 입지가 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주변에 없잖아요. 네네. 예, 지하철이 주변에 없고,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최초 청약 후에도 상당히 장기간 이제 미분양이 됐었던 그런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대형평의 경우에 이제 상당히 좀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이야 뭐 다 해소가 됐지만, 어쨌든 여기는 제가 보기는, 지금 전세 끼고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전세 끼고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사실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이쪽에 꼭 살아야 된다, 이쪽에 거주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뭐 얘기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시세 상승을 위해서, 시세 차익을 위해서 여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그 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거주하는 분들이란 모르겠지만 투자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주변에 뭐 이렇게 무슨 일자리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새롭게 어떤 호재가 없어서 이쪽은 저는 이제 빨리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사실 고양시도 이 밑에 쪽에 삼성이라든지 이 밑에 쪽이 사실은 호재가 있지, 이 위쪽은 호재가 전혀 없거든요. 네, 위쪽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말이 고양시지, 사실은 호재가 이 밑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말이 고양시지 사실은 고양시의 완전 외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뭔가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이라면 서둘러 뭐 이게 뭐 얼마가 남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를 하시고 조금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뭔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도를 하신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일단 매도하는데 좀 전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를 하고 그러면은 예,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금액이 얼마나 안 차이가 없나요? 그렇죠. 금액이 어느 정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높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작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제가 좀 몇 군데 이렇게 짚어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네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곳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보다는 거주 목적이 좀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세 끼고 꽤 오랫동안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있으신데 시간 대비한 어떤 수익률 면에서 볼 때는 다른 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또 연락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 수유동 605-134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전망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강북구 수유동이고요. 빌라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쪽을 보면은 네. 여기가 이제 화계역이거든요. 화계역이 이제 우이신설 경전철 있죠? 우이신설 경전철. 우이신설 경전철역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는 역세권 빌라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역세권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역세권 빌라는 맞습니다. 빌라는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사실 특별히 지금 어떤 개발 호재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빌라를 산다는 개념은 그런 거거든요. 여기가 개발이 돼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지역에 빌라를 사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빌라를 사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를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래 지하철이 없던 곳에 이 경전철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전철은 이제 둔양짜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우리 중전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전철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밑쪽으로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3차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진행이 되면은 이쪽 라인이 좋은 거지, 이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이 이쪽이 호재가 되려면 이 위쪽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쪽이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움직임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계역 자체가 어떤 일자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출퇴근을 하는 그런 지역이죠.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이죠. 출퇴근 수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여기도 언젠가 미래에 언젠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이쪽 라인도 같이 이렇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이쪽도 이제 신축들이 조금 이제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노후도 문제가 조금 완화가 되긴 했어도 조금 애매한 그런 것도 있고요. 결국은 뭐 어느 순간인가는 개발은 분명히 뭐 되겠죠. 되긴 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항상 투자의 원칙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최적의 물건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거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보고서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개발 계획이 생겨서 거기에 뭔가 진행이 되는 이런 것을 투자해도 앞으로 5년, 10년 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데를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끝이 안 보이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언젠가는 되겠지만 언젠가가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빨리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먼저 선점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재테크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직접적인 재개발 변화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주변에 또 간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호재가 생길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양질의 일자리, 이런 호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다른 곳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곳, 그렇죠. 이런 곳으로
시선을 옮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가 있나요? 뭐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것 같고 몇 군데 후보가 생각하시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더 자세한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5-28 다가구 주택을 보유 중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다세대 다가구가 좀 다르잖아요. 예. 다가구라고 명시를 해주셨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기도 어쨌든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호재 이런 걸 좀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다가구와 다세대는 네. 다가구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인 이제 쉽게 얘기하면 5층짜리 집에 주인이 5층에 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세를 주는 거죠. 1층에도 세 주고 2층도 세 주고 그 주인은 한 명이에요. 그게 다가구 주택이고요. 그리고 다세대. 다세대는 주인이 각각 소유가 각각이죠. 각각. 네. 그래서 이게 엄연히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는 여기는 3호선 이 녹번역에서 역세권으로 보여져요. 역세권은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위치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자체가 이쪽도 지금 이쪽 라인도 이쪽은 다 지금 낡은 동네가 개발이 돼서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미 이쪽은 개발이 끝난 곳이고 위쪽 지역이 이제 공공주도로 여기가 이제 공공주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아시죠? 공공주도로 하는 거 SHLH가 주도돼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진행 중인데 2년 이상 지금 일단 후보지는 후보지인데 어떤 좀 진행 상황들이 지금 쉽게 잘 빨리빨리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동의율이 지금 뭐 이렇게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위쪽에 이쪽에 보면은 주변 지역들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위쪽을 또 이렇게 보면은 위쪽에 여기 역천역하고 여기 불광역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역천역 쪽도 역천역 쪽도 여기도 역세권 개발, 불광역 쪽도 불광 역세권 개발 이렇게 양쪽 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전부 다 지금 개발 호재로 어떤 재개발 호재로 지금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불광역하고 여기 녹번역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연신내역에 이제 GTX도 들어오잖아요. GTX A가 들어오니까 좀 거리에 있어서 사실은 큰 영향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쪽 입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위쪽에 개발이 되거나 또 위쪽으로 여기도 이제 공공주도로 개발이 됐을 때 주변 지역이 싹 바뀌니까 그런 호재는 물론 이제 받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가 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가지고 있는 이쪽 동네가 재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이쪽이. 근데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얘기가 없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새롭게 바뀌는 개발로 압력은 받겠지만은 주변에 어떤 랜드마크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투자 목적이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매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 만약에 거주를 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이니까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 어떤 이런 영향 때문에 조금씩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크다라는 그런 가격 상승 여력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변은 바뀌고 있고 정말 이쪽 라인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역세권이고 다 괜찮지만은 특별히 여기가 개발이 되기는 시간이 좀 또 많이 필요한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투자액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를 가지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른 쪽으로 뭔가 이동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굳이 내가 그렇게 크게 투자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변이 바뀌어가면서 여기에 땅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투자 목적이 조금 더
크시다면 크냐 작냐가 네,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곳이라든가 좀 확실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몇 분의 고민거리가 뭔지 제가 지도 보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사연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니까 나중에 영상을 찾아서 또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상담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블루칩 아파트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힘차게 외쳐볼까요? 지금 네. 외쳐볼까요? 네. 지금? 좋아요. 힘차게 한번.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또 힘차게 외쳐봅니다. 블루칩 아파트를 힘차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매번 마무리할 때 다음번에도 완전 진짜 블루칩을 또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오셔라 이렇게 압박과 부탁을 동시에 드리는데 오늘은 찾아오셨습니까? 어디 볼까요? 오늘은 그 청량리의 대표 아파트죠. 네. 미주 아파트입니다. 청량리 미주 아파트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진짜 좀 오래된 아파트 아니에요? 정말 오래됐고요. 네. 그리고 재건축이 됐니 많이 그냥 안 될 거다 막 하여간 말도 많고 네. 탈도 많았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몇 년 됐어요, 이거? 이게 78년도에 지은 아파트니까 오, 엄청 오래돼요. 그러네요. 78년도에 지은 아파트고.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88, 45년? 44, 5년 됐네. 45년 정도인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이게 재건축 얘기가 당연히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아파트입니까? 청량리 미주 아파트는 네. 이 청량리 역에서 네. 바로 뭐 역세권에 속해 있는 청량리의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가 청량리의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세대수가 1089세대, 1000세대가 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27평에서 57평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평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게 사실은 2018년도에 이제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파트가 큰 도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도로로 나눠져 있는데 그 도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또 시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곳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정비구역을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개로 진행을 하다가 2022년 이제 상반기에 이제 그 도로를 그대로 두고도 하나로 통합해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합설 인가 중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그때 지어지는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어지면 한 1370세대, 1089세대에서 1370세대로 늘어나고요. 재고 35층짜리 10개 동으로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청량리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청량리는 대부분이 이 재개발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로 이렇게 추진되는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재개발로.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미주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추진되는 유일한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미주 아파트인데요. 이 주변이 다 재개발 구역들이에요. 이 주변이 여기 다 이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게 다 재개발이에요. 주변이 주변이 다 재개발들이 진행이 돼서 새 아파트들로 다 들어올 거예요. 네. 뭐 6구역, 뭐 청량리 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 해가지고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전부 낡은 동네거든요. 여기가 낡은 동네인데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새 아파트로 다 바뀌겠죠. 여기와 더불어서. 그런데 어쨌든 청량리역하고 역세권이고요. 역세권의 위치에 있고 청량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청량리요? GTX?
청량리 교통. 어. 교통해야죠. 호재 네. 교통에. 그리고 예전에 상당히 많은- MT 갈 때 청량리에서 맞아. 많이 만나지 청량리에서, 않았나요? 청량리에서 많이 그랬는데. 기차 진짜. 타려고. 옛날에 그랬네요. 나 너무 나이가 나 나이가. 어리지 않다고요? 막 그래. 그래서 지금 그 청량리는 네. KTX가 네. 또 이음이라고 해서 청량리에서 해운대까지 부산. 그게 지금 노선이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되고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GTX B 노선, 네. C 노선 이따 들어오고요. 그리고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강북 횡단선, 강북을 횡단하는 강북 횡단선. 이게 전 지하철역이 한 19개인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 그리고 청량리에서 신내동까지 가는 면목선. 이게 모두 개통이 된다면 지금의 5개 노선 더불어서 5개 노선 정도가 더 추가가 되니까 10개 노선으로 완전 교통의 요지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량리 미주 아파트의 가치는 예전부터 이제 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죠. 단지 이제 지금은 어떤 학원가라든지 이런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조금 이제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여기가 그 대규모 이제 그 재개발 지역들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학교도 더 생기겠죠. 그렇죠. 예, 더 생기면서 앞으로 많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얼마냐라는 건데 예전에 2018년도에 미주 아파트 일단 2개 평형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27평이 7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한 5년 전에. 5년 전에. 네. 근데 이게 최고가가 22년도에 12억 9천까지 갔어요. 최고가 12억 9천. 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실거래가는 9억 7천이에요. 9억 7천. 그러면 아직도 한 3억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한 3억. 30평대가. 네. 그리고 27평이 네. 32평은 2018년 8억 5천 가던 게 최고가 14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10억 4천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 4억 가까이 갭이 있잖아요. 4억 30평대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내가 여력만 된다면 돈만 있다면 이렇게 예전 최고가 대비해서요. 최고가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대. 지금 이제 만약에 예전에 15억 갔는데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10억밖에 안 간다. 그럼 5억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5억은 잠깐 사이에 회복해요. 그리고 회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뭔가 이렇게 계속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매덕을 그냥 얻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도 그런 얘기 했고요.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는 제가 어떤 얘기 드렸냐면은 강남에서 최고가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진데 무조건 투자해라. 그거 다 회복한다. 금세. 그런 얘기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부동산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들어가도 이 정도 일단 우리가 이익을 얻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세권이고 대단지의 재건축 아파트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통해서 향후 가치도 엄청 커질 거고요. 그리고 미주 아파트는 청량리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투자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호재로는 재건축 추진 중이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시간은 좀 물론 걸리겠지만 교통의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완성만 된다면 10개 노선이 생긴다라는 게 대표적인 호재고 약간 아쉬운 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학원가가 조금 미흡하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많이 들어오면 생기죠.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포도 그렇잖아요. 네. 광흥역이 아니고 대흥역 쪽에 거기 백범로에 학원가들이
맞아요. 강남 붕괴들 쫙 새로운, 생기. 네, 학원가가 또. 항상 그런 거예요. 네. 새롭게 뭐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다 들어옵니다. 네. 자, 오늘 블루칩 아파트는 청량리 미주 아파트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또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도 블루칩 아파트 또 열심히 찾아와 주세요.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름이 한참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름에는요, 이 감기 환자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감기에 걸렸다가 이제 거의 다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요. 항상 첫째도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그런, 2순위로, 건강 1순위, 그 다음에 재테크 2순위.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남아있는 여름 끝까지 건강하게 보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가 또 다가오는 가을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돈 되는 정보, 재테크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